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짬짜면에 대한 얘기를 슬로베니아 학파의 레나타 살레츠리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가장 큰 선택의 괴로움은 짜장과 짬뽕이었다. 근데 짬짜면이 등장함으로써 그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우리 유럽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는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제가 들으면서는 그런 거죠. 우리는 해결했나? 만약에 해결했으면 짬짜면이 가장 많이 팔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60년대 뭐 제가 강의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PL480호라는 미국의 원조 물자 이후 밀가루가 대량으로 풀리면서 짜장면과 짬뽕의 시대가 시작되는 건데 그 한동안은 우리가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잖아요. 누구나 짜장면에 대한 어떤 아우라와 짬뽕에 대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선택지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짜장면과 짬뽕집, 흔히 말하는 중국점에 갈 때는 약간의 기대치를 낮추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뭐 정말 먹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딴 것도 뭐 못 고르겠고 에이 무난하게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먹자. 그렇게 보자면 짜장과 짬뽕이 무엇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둘 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한 것 중에 그냥 고르는 거죠.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짬짜면은 해결책이 아니라 부족이 늘어나요. 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10%씩 부족했는데 짬짜면이 오면 그것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게 아니고 20%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혹은 닭바게티라 그러던데 그 불닭볶음면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짜파게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믹스해서 이제 새로운 음식을 여기 써 있지만 저 전라도 광주에 가면은 저 조선대학교 옆에 백두산이라는 집인데 이 집은 정말 섞어버린대요. 짬뽕과 짜장을 이제 국물 없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해결책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는 부족분이 좀 남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짬짜면 자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달래주는 건 아니고 지금 중국집 가면 그렇게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보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레나타 살레츠르과 달리 어쩌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즐기는지도 몰라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하면서 결론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망설이는 과정이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행정구역상으로 마포에 있지만 뭐 거의 용산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 한겨레 신문사 뒤쪽에 있는 집인데 이 집은 반대로 오늘날 복수표준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장면이란 말을 쓰는 우리 저기 짜장면계에 굉장히 유명한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랑 애자가 있죠. 그래서 흔히 저희가 이제 신성각은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집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이 집을 갔는데 돈을 안 갖고 갔어요. 먹다가. 그래가지고 먹다가 끊을 수는 없고 끊어봐야 먹은 거고 그래가지고 저기 먹고 나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주 심플하시게 계좌이체 해주세요. 그래서 신성각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서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집은 자장면이에요. 이 집은 그 춘장의 맛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각 정도 되는 집은 자장면이라는 상호를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막 사자표 춘장에 캐러멜 세코 넣고 이런 분들은 그냥 짜장면으로 가시는 게 우리의 기억상 맞지 않을까 싶고 자, 짜장면과 짬뽕의 양대 산맥인데 이 문제 때문이죠. 소위 말하는 맛집 투어를 하신다는 한맛 하신다는 분들이 짜장면 쪽에는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짜장면 덕후 분들은 무슨 소리냐 이러겠지만 뭐 제가 아는 한은 이 짬뽕 쪽에는 열혈 덕후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짬뽕집들을 다 훑고 다니지만 짜장면집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이분의 독재 때문이죠. 공화춘도 여기하고 관계가 있죠. 이 사자표 춘장과 공화춘이 만나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약 중국집의 한 70% 정도가 이 사자표 춘장을 쓴다. 거기에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해서 캐러멜 색소까지 얹어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면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수타면 뭐 이렇게 치고 뭐 이런 거고 평택에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이 있는데 태화루라고 있습니다. 평택에 그 태화루 저 주인 양반께서는 또 그분은 또 반수타면파예요. 수타면은 면발이
고르지가 않아. 기계로 뽑아야 제맛이지 뭐 이러는 건데 아무튼 짜장면 쪽은 그렇기 때문에 맛이 사실은 좀 많이 획일화돼 있어요. 그래서 짬뽕 쪽으로 소위 말하는 한국의 아마추어 미식가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이 미식 문화가 뭐 이제 전두환 때부터 좀 사실은 전두환 때 그 조금 경제적으로 좀 호황기였죠. 그때부터 좀 사실은 좀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제 막 폭발을 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음식과 관련된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전문적인 음식을 다룬 영화가. 근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화적인 영화가 하나 있죠. 이 중국집을 다뤘던 혹시 아시는지 지금은 잘 모르는 명세빈이란 배우가 나왔던 북경반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북경반점이 아주 정통으로 사자표 춘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표 춘장과 관련된 부분은 그 북경반점이 잘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1강 때 말씀드렸던 요리 영화 중에는 바베떼 만찬, 음식에 대해서 괄호치기. 그 다음에 일본의 라면을 다룬 이타미 주조의 담뽀뽀란 영화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북경반점이 매우 현실성은 없지만 중국에서 오신 분이 15일 만에 최대 요리사가 되는 거죠.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우리나라 짜장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사자표 춘장의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는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 우리나라 짜장면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가 좀 잘 나오고 그 사실은 짜장면 어느 집이 잘하는가를 찾는 거는 매우 간단해요. 춘장을 사자표 춘장을 안 쓰는 스스로 춘장을 만들어내는 집이 그 집의 맛이 좋건 말건을 떠나서 그것이 사실은 다양성의 측면 혹은 짜장면에 대한 맛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과거의 공화춘과 연계가 있었던 신승반점 뭐 이런 데가 이제 자체 춘장을 쓰는데 조금 가서 먹어보시면 좀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달 짜장면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북경반점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춘장을 뭔가 새로운 맛으로 좀 개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그 영화는 해피엔딩답게 멋진 춘장을 개발하면서 끝이 나는데